넷플릭스가 또다시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만든 초대형 국가대항전 피지컬 아시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뜨겁게 타오른 건 경기장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출연진의 실력, 경기의 긴장감, 그리고 한국은 또 다른 레벨이다라는 외신들의 감탄까지. 스포츠 예능 하나로 아시아의 위상이 바뀌고 한국의 국격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콘텐츠 기업으로서 디즈니의 권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디즈니가 가진 문화적 힘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눈앞에다 옮겨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죠. 물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콘텐츠와 장소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크게 고민하던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의 흥행은 넷플릭스 입장에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맨몸으로 하는 액티비티 그 자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한국의 도움으로 또 한 번 글로벌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그 액티비티를 직접 하면서 즐거워할 준비도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거대한 계획에 매번 핵심적인 퍼즐 조각을 가져다주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창의력. 이들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사랑스러워 마지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외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넷플릭스의 새 예능을 소개하면서 8개 나라에서 모인 괴물 같은 선수들이 등장하고 각국 전통 스포츠 스타들이 뒤섞여 싸우는 팀 대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판 제작까지 이미 준비 중인 글로벌 프랜차이즈라고 평가하면서요. 바로 한국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아시아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 예능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TV 섹션에서 당당히 리뷰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도 준수합니다. 넷플릭스 투둠 집계에 따르면 피지컬 아시아는 10월 28일 공개 이후 3주 연속 전 세계 비영어 TV 톱10에 들었고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250만 시청수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시즌 1 피지컬백부터 이어진 이 시리즈가 3년 연속 글로벌 톱10을 찍었다는 것도 이제 한국 예능이 더 이상 국내 시장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넷플릭스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피지컬 아시아는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시즌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시아 8개국이 국기를 걸고 맞붙는 피지컬 전쟁이고 한국이 개최국으로 전체판을 설계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이렇게 각 나라에서 6명씩 총 48명이 나와 국기를 등에 달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버티고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들어 올리는지 겨루는 경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한 기둥을 돌리고 쇳덩이를 끌고 벽을 미는 식이죠. 특히 1200kg 기둥을 100바퀴 돌리는 퀘스트는 기자들이 나태지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이테크 장비 하나 없이 몸과 팀워크만으로 승부를 보는 구성이라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그래서 세계 어디서 보든 이해가 쉬운 포맷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전통 씨름과 유목 문화로 유명하지만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는 그렇게 자주 조명을 받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지컬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몽골팀은 전통 씨름 선수와 격투기 선수들로 꾸려져 엄청난 힘과 근성을 보여줬고 결승까지 올라가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몽골 내부 반응은 말 그대로 국가적 이벤트였습니다. 몽골 매체에 따르면 친바트 운드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들과 함께 매주 이 프로그램을 본다며 이 예능이 몽골을 세계에 아름답게 알리고 나라의 명예를 높이고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전 대통령 엘백도르지도 몽골팀 활약을 직접 SNS에 공유하며 응원에 나섰고 다른 현지 매체는 몽골 씨름의 전통과 민족적 자부심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몽골은 이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자국 선수들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먼저 연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 측에서 막 피지컬 시리즈를 국가대항전으로 키우려고 하던 시점에 몽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촬영 중인 시즌2가 끝난 뒤에 시즌3에서 몽골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모아서 경기하기로 약속했죠. 그 뒤 몽골은 그야말로 자국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갖춘 6명을 모으기 위해서 아예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모인 멤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호동, 이만기, 김태환, 김연아 수준의 톱급 스포츠 스타들을 그것도 전성기 컨디션으로만 모아놓은 최정이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나 올림픽 메달이 아니라 한국 예능을 통해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멤버들이 모였다 보니 몽골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한국에게 졌지만 세계가 몽골을 봤다는 글들, 가족이 다 같이 TV 앞에 모여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사진들이 공유됐습니다. 몽골 내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국가 예능이 된 분위기가 한국까지 그대로 전해졌죠. 경기 내용도 국가별 색깔이 뚜렷해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체 조건도 신체 조건이지만 번뜩이는 지략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변 기물을 10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죠. 몽골의 경우 전 세계 인류를 11%나 줄이고 지구상의 육지를 거의 20%나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DNA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줄만 붙잡고 있어도 몽골 기마병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파성추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미션에서는 쉽게 문을 부수는 노하우를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상 깊은 장면들로 몽골은 확실히 이미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몽골 팀 리더이자 전통 씨름 선수인 어르헝바야르 바야르사이항은 현지 언론에서 몽골 씨름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팬아트와 응원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연한 멤버들은 몽골에 돌아가서 나라에서 나오는 공로패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기 중 보여준 모습도 정정당당하고 호감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혹시라도 한국팀이 탈락하면 몽골을 응원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결과가 공개된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회는 결국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3개의 게임 중 한국팀이 힘싸움이 중요한 2개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최종 1위를 거머쥐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내내 압박 속에서 버티고 생각대로 전략을 수행한 말 그대로 머리도 쓰고 몸도 쓴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 결과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호주, 일본이 떨어지는 과정, 특정 퀘스트의 매치업 구성과 편집 방식 등을 두고 경기 설계가 편향됐다. 이 정도면 결과를 정해놓고 찍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해외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드라마 예능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들에서도 파이널 이후 일부 팬들이 승부 조작을 의심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본 팀 리더였던 격투기 선수 오카미 유신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일본 팀이 전체적으로 가장 뛰어났고 처음부터 편향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유해쇼는 참가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누군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출연진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점점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반전이 터집니다. 이 논란을 정면으로 끊어낸 사람이 한국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아니고 바로 몽골팀 선수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몽골 국가대표 수준의 멤버들을 직접 모은 장본인이었죠. 둘궁 앵으초그트 대표는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어디서 어떤 글을 쓰든 그 글을 대회 주최 측과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달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악플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최국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왜 그런 몰래 밀어주기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넷플릭스의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를 몰래 밀어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입장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한국팀을 이미 시즌1, 시즌2를 경험해 이런 쇼에 가장 익숙한 팀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느꼈을 부담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만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압박, 이기더라도 역시 조작 아니냐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압박,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해냈고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한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앵으초그트 대표는 이 쇼를 통해 가장 큰 가치와 성과를 얻은 나라는 몽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힘과 체력뿐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몽골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세계가 보는 몽골의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만든 한국과 넷플릭스에 감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고 팬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몽골 내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한국으로부터 인터뷰를 받거나 한국 생활을 하거나 하여 몽골 국적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조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몽골에서는 조작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분위기가 거의 없고 한국 댓글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몽골 SNS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국의 최정예 선수들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니 조금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몽골 사람들은 평생에 이런 감정이 없었을 테니까요.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의 분위기와도 비슷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축구의 변방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그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한 축구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한국 축구 선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우리의 축구가 이 정도라는 것을 60억 인구의 뇌리 깊숙이 새겼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도 4강에서 신화가 멈춘 날에 오시민이 문자 청원이니 하면서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몽골 사람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은 그럴만도 한 무대였던 겁니다. 그래도 전체 분위기를 보면 우리 선수들 수고했다, 세계가 우리를 봤다는 자부심이 훨씬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많은 악플은 어디서 나타났느냐는 의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악플러들의 계정이나 말투를 살펴보면 의심되는 범인들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이런 악플을 쓰는 계정들을 보면 몽골 국기를 프로필에 달고는 있지만 어색한 한국어, 중국어, 동남아 언어를 섞어 쓰거나 생성 시점이 너무 최근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가 좁혀지죠.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몽골 국기를 걸고 한국을 욕하는 계정이 마치 발작하듯이 중국어를 섞어 쓴다면 이유도 짐작이 되죠. 피지컬 아시아인데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중국은 쏙 빼놓고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고로 주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 대놓고 민족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데다 반중 감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몽골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들만 빼놓은 축제에 와서 패악질을 부리는 것도 어찌 보면 뻔한 일입니다. 몇몇 동남아 국가들도 의심이 됩니다. 몽골에서는 쓰지 않는 인도네시아어나 타갈로그어가 댓글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도 짐작이 되죠.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의 체격 조건이 나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은 이를 유독 콤플렉스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은 인상적인 결과를 남기지 못한 채 빠르게 탈락했고, 솔직히 말해서 태생부터 그런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도 동남아 사람들은 이를 무척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나온 동남아 나라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서로 사이도 나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반까지는 자기 나라와 사이가 나쁜 나라를 주로 공격하다가 결승에 가서 몽골과 한국만 남으니 이번에는 한국의 열등감을 표출하면서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이 커질수록, 그리고 한국 예능이 아시아 전체를 묶어 세우는 무대가 될수록 이런 문화전 플러스 여론전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몽골팀에서 직접 이런 의혹을 부정해주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패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이긴 한국이 100마디 해명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논란을 진압했죠. 한편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일본팀 리더 오카미 유신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영어 표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며 피지컬 아시아는 놀라운 대회였고 다른 선수들과 경쟁의 영광이었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공유했던 글의 뒷부분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식 참가국 가운데 조작이었다는 입장의 당사자는 아무도 남지 않은 셈입니다. 이 이상 분란을 일으켜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겠죠. 이러는 사이 논란의 화제성을 타고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넷플릭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피지컬 경쟁 예능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판과 이탈리아판 제작이 확정돼 있고 가디언은 영국판도 빨리 만들어달라고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제작진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몽골팀 대표가 언급했듯 이 프로젝트는 넷플릭스가 만드는 일종의 올림픽입니다. 세계 어디서 봐도 룰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나라든 참가하면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무대를 한국식 예능 문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부러워서 키보드를 내리쳤고 누군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승부조작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몽골팀 대표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정작 가장 크게 웃은 쪽은 이 무대에 올라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작이다, 편향이다라고 욕을 해도 그 말 한마디를 쓰려고 결국 넷플릭스를 켜고 에피소드를 끝까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장면까지 다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악플러들까지 화면 앞에 묶어놓는 힘,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예능이 보여주는 콘텐츠 파워입니다. 앞으로 참가국과 스케일이 더 커진 버전이 나온다면 아마 오늘 키보드로 악플을 쓰던 사람들조차 다음 시즌 공개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도 끝까지 보고 또 욕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피지컬 아시아가 놀라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죠. 공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한국은 물론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했고
놀랍게도 미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차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시즌1의 피지컬 100 포맷을 한 단계 더 확장해 아시아 각국의 자존심을 건 국가 대항전 형태로 꾸며졌는데요. 몽골의 씨름 영웅, 태국의 무에타이 챔피언, 일본의 유도 국가대표 출신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육체만으로 승부하는 이 광경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이 거의 월드컵 4강 신화급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어 출전한 선수들이 귀국한 뒤에 대통령과 포옹하며 치아를 받는 등 어마어마한 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라인업에서 무언가 위화감이 하나 느껴지죠. 맞습니다. 바로 아시아라는 부제와는 달리 아시아 이미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자칭 아시아의 맹주이자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이 거대한 축제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최 측인 넷플릭스와 한국 제작진이 중국을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피지컬 아시아에서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자 뒤에서 몰래 훔쳐보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AI 기술까지 동원해 가짜 승리 영상을 만들어내는 등 추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호주까지도 아시아 취급으로 함께 출연했는데도 대놓고 왕따를 당한 중국의 안쓰러운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피지컬 아시아의 흥행 요인으로 순수한 경쟁과 존중을 꼽았습니다. 서구권의 리얼리티 쇼가 자극적인 욕설과 출연자 간의 비열한 배신,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시아 선수들이 몸과 몸을 부딪히며 땀 흘리고 패자가 승자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맨십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벌써 중국이 못 끼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방금까지 치열하게 승부를 가리던 선수들이 타이머 종료 후 자기 동료들보다도 경쟁하던 상대 선수를 먼저 가서 챙기는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다. 올림픽보다 더 감동적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훈훈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중국은 유독 찬물을 끼얹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웨이보나 도우인 등 중국 SNS에서는 잘나가는 피지컬 아시아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인 중국 무술이 빠진 피지컬 쇼는 볼 것도 없다거나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다. 소국들의 잔치일 뿐이다는 등 원색적이고 유치한 비난을 퍼붓고 있죠. 사실 이러한 반응들도 대부분은 중국이 자기들만 쓰는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라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는 곳까지 몰려와서는 중국인이 아닌 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문제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중국인들 중에 넷플릭스를 합법적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고 깎아내리는 한국의 콘텐츠를 VPN을 이용해 우회하거나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도둑 시청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그 잔치상을 담 넘어서 훔쳐먹고 있는 이 기막힌 이중성의 전 세계 네티즌들은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면서 불평은 세계 1등이라며 조롱하고 있죠. 중국의 열등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발달한 AI를 이런 데다 써서 피지컬 아시아의 가상에 중국팀이 출전해서 다른 나라를 죄다 이기는 영상을 만들어서는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있죠. 누가 불러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대표 선수로는 누가 뽑히면 좋을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초대받지 못한 서름을 가상 현실 속의 망상으로 달래는 그야말로 정신 승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피지컬 시리즈가 성공을 거둔 것을 진작부터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다운 짓도 이미 벌였죠. 바로 짝퉁을 만드는 겁니다. 피지컬 시리즈의 시즌1 피지컬 100이 흥행하자 중국은 곧바로 카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워커이 47. 당연하지만 본방이 공개되자마자 피지컬 100을 너무 뻔뻔하게 베꼈다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발뺌을 했는데요. 우리 시선에서 보면 피지컬 시리즈보다는 출발 드림팀을 베낀 게 아닌가 싶은 조악한 퀄리티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오히려 베껴서 나온 게 이거라면 그럭저럭 독창적이라고 해줄 만할 수준이죠. 무엇보다 공정함이 생명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판정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자국민들에게조차 욕을 먹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에서 잘나가는 한국 프로그램을 베낀 것이 이게 처음도 아닌데요.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글로벌 히트를 쳤던 흑백 요리사도 중국이 대놓고 베낀 적이 있었죠. 그나마 흑백 요리사를 베꼈을 때에는 편집과 진행 방식을 원본과 유사하게 보일 만큼은 열심히 베꼈는데 피지컬 시리즈는 그 정도 성의도 없이 베껴놔서 더더욱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기획력은 없이 한국이 만들어 놓은 성공 공식을 그대로 훔쳐다가 싸구려 모조품으로 찍어내는 그들의 행태는 중국이 자칭하는 대국 타이틀이 얼마나 허무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가 한국, 일본, 동남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범아시아 축제로 흥행하자 글로벌 시청자들은 중국을 향해 뼈 때리는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레딧과 유튜브 댓글창에는 중국은 넷플릭스에 나올 자격이 없다. 억울하면 너희끼리 만들어라.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을 초청해서 독재자 피지컬 100을 찍으면 딱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과 스포츠맨십이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심판 매수와 편파 판정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올림픽을 하라는 비아냥입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비꼬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억지로만 밀어붙이려는 중국의 외교적 행태에 대한 전 세계인의 피로감이 투영된 반응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많은 시청자가 중국 없는 아시아가 얼마나 평화롭고 매력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아시아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감정이나 영토 분쟁 때문에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러블 메이커인 중국이 빠지자 한국과 일본 선수가 서로의 기량을 존중하며 악수를 하고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며 우정을 나누는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피지컬 아시아에도 한국과 일본,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서로 감정이 좋다고만은 못할 나라들이 함께 출연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대항전이라는 방식을 취한 이상 선수들은 물론 시청자들끼리의 감정도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었죠. 게다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피지컬 아시아는 냉정하게 따져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강제성 있는 기관도 여기서 공정하고 스포츠맨십 넘치는 행동을 하도록 감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동을 했더라도 길어야 몇 주 정도 악플 좀 받고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연한 선수들 그 누구 하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은 사이좋게 함께 놀러다니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수들이 앞장서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니 보는 시청자들도 국적을 가지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선수들의 정정당당한 승부만을 응원하며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시청자들 대부분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중국이 없으니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대륙 단위의 스포츠 이벤트들을 되돌아보면 꼭 중국 심판이나 중국 선수나 중국 팬들이 크게든 작게든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국가대항전인 만큼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피곤한 경험 자체가 아시아 전체에 공감되었던 것입니다. 한 시청자는 중국이 있었다면 분명 판정에 불복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동북공정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렸을 것이라며 중국의 부재가 오히려 이 쇼의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중국팀이 있었다면 몽골팀이 하루 만에 이들을 응급실로 보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유독 좋아하고 중국인들은 코빼기만 보여도 극대노한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니까요. 결국 중국은 아시아라는 거대한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의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지컬 아시아의 눈부신 성공과 이에 대한 중국의 찌질한 반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프로그램 포맷을 베끼거나 세트장을 비슷하게 지어놔봐야 그 안에 담긴 콘텐츠의 철학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절대 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짝퉁 프로그램을 찍어내고 최첨단 AI 기술로 현실을 왜곡하며 가짜 우승을 만들어낸다 한들 세계인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가 문화를 선도하고 누가 뒤에서 훔쳐보는지는 이미 판가름 났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표준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짝퉁과 조작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중국.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들이 만드는 삼류 코미디를 비웃으며 우리의 길을 가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오리지널리티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 통쾌한 현실을 중국이 직시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조롱당하는 처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